오늘은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성의 극치감 장애, Female Orgasmic Disor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아주 아름답고 저보다 조금 몇 살 어리지만은 지금도 긴 머리 쫙 내리고 아주 날씬하게 다니면은 아름다운 그 여성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 되는 분이 아주 강력하게 청혼을 하셔가지고 같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방학이면 가서 같이 공장에서 노동도 하고 계속 남편의 학업을 도우느라고 그 보통 때 안 하던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올게즘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그거를 왜 못 느꼈는지, 지금은 배우자와 헤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성생활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이런 것을 돌볼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게 평생 간 거죠. 처음 시작에서부터 거의 일생을. 그래서 그런지 이 아름다운 용모와 전문적인 상태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들을 사귀질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사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 생각을 하면서 잠시 Female Orgasmic Disorder, 여성의 극치감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이 전혀 올게즘을 느끼질 못하고 만일 어떤 점에서는 좀 극치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감소된 상태고, 이것이 적어도 6개월 가고 어떤 점에서는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이 증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처럼 이것이 평생을 가는 형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뭐 배우자가 바꿨다던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주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떠들고 뭐 방해가 많았다던가 남편이 술에 취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 후천성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항상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어느 때나 이거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가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관계한 기억이 없으니까요. 전반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몇십 년 전에 그 여러분들이 그런 소설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50 Colors of Grey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성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도마소키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설인데, 영국에서 나온 소설인데요. 그게 한참 미국에서 많이 그 유행했고 많이 읽혔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성의 그 올게즘은 물론 남성의 그 성적인 행동에 때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시대 그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그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의 아버지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는 선서를 할 때 히포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우리는 환자의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절대로 그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가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분이 그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여성의 그 극치감은 클리토리스, 음핵이죠. 그것을 스티뮬레이션, 자극함으로써 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질도 있고 자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섹슈얼 오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핵, 클리토리스의 자극이 결국은 올게즘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올게즈믹 디스오더도 뭐 마일드한 경우, 중간 경우, 아주 심각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극치감을 가져오는 그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뜹니다. 예를 들면은 전희, 그러니까 포플레이를 했던 경우는 훨씬 극치감이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쳐다보면서 음악도 듣고 조명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이 다 포플레이가 되고요. 여성에게는 일생이 어떤 남자하고 만났으면 처음 만나서부터 여태까지 관계가 전부 다 포플레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희가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여성들이 자기가 느끼는 그 올게즘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참 차이가 많대요. 또 그리고 한 여성도 어떤 배우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느끼는 올게즘의 차이가 있고요. 또 장소가 집이었느냐, 뭐 자동차 안이었느냐, 파악이었느냐,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어떤 경우는 부엌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도 이 극치감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게 있고요. 이제 이런 진단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6개월간 올게즘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장애가 있는 경우니까 꽤 심각한 거죠. 6개월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는. 극치감 장애가 이제 다른 정신병 때문에 오거나 그런 경우,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경우는 그 올게즈믹 디스오더는 아닙니다. 우울이면 우울증 진단을 내려야 되고, 재밌는 것은 제 친구가 45년을 앓은 친구인데요. 그런 지금 올게즈믹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최근입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이런 성적인 디스펑션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을 잘 안 하지요. 이런 것을 오히려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그랬으면은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본인의 파트너에게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대부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많이 늦어지죠. 근데 전반적으로 극치감을 느끼지 않아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대로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게스믹 디소더가 있다고 해서 섹슈얼 플레저 아니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 치료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할 때 그걸 먼저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과거에 학대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메디컬 프로블럼이 있다던가 내가 갑상선이나 다른 그 질병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관계, 남편이 나를 갖다 학대하는 형이라던가 남편이 굉장히 나를 갖다 존중하지 않는다던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실이 있었거나 아니면 애도 현상이거나 직장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속한 사회, 문화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교적으로 아주 도덕적이고 뭐 이런 그 예의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 문화적으로 그때 그 인생을 갖다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던가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도 과거에는 그 19세기, 20세기 초반 이럴 때는요, 크리스티애니티가 아주 그 섹슈얼한 것에 대해서 많이 나쁘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수음을 하면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방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걸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익사이트가 돼가지고 청소년이 이제 숨소리가 커지면은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덮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소녀나 소년들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섹슈얼 디벨롭먼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가 많았고요. 뭐 또 그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죄악시했었죠. 그래서 뭐 십자군으로 나갈 때는 여성에게 뭐 자물쇠를 거기다 채워준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이드가 이 종교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사람을 억압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말이 어떤 때는 그 다음에 와전이 되어 가지고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정신과를 갖다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 관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건 그때 현상이었죠. 여성 극치감 장애는요, 10% 내지 42%에 걸쳐서 모든 여성에게 그 연령이나 그의 문화나 그 심각도가 꽤 심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스트레스와 올게스믹 디스오더는 굉장히 관계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처럼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올게즘을 못 느꼈던 사람들은 10명에 1명, 10%에서 있다고 하니까 그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못 느끼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랍니다. 극치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요, 남성들의 그 성적인 관심이라던가 남성들의 그 극치감을 느끼는 것이 대개는 18, 19이 피크고, 남성들은 그 다음에 천천히 그 내려가는 것에 반해서 여성들은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다가 한 40세쯤 되면은 그 섹스의 즐거움도 느끼고 극치감도 많이 그때부터 느낀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그 극치감을 느끼는 시기가 달라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제 evolve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져도 충분히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그 노인들의 섹슈얼 라이프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것이 그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허용되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뭐 이제 지식을 생기고, 클리토리스는 어떻고, 이제 뭐 브레스트를 스티뮬을 할 때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그 극치감을 느끼는 것도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제 극치감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냐? 첫 번째는 여성들이 그 심리적으로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극치감에 달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는 환경, 파트너와 나와의 관계, 나의 그 신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정신적으로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다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관계되고요. 유전적으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성적인 디스펑션이 굉장히 유전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공부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물론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몰랐던 것도 있지만 이런 연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더 하고 다시 여러분께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전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의 성적인 디스펑션이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발성 신경염 이런 걸 앓는 분 중에서는 너브에 관계가 되니까 극치감 느끼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궁을 갖다가 절제를 했을 때 골반 신경에 손상이 왔다, 아니면 척추에 손상이 왔다, 이럴 때에는 아무래도 신경, 그 클리토리스라든가 주위에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올게즘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썼을 때 한 8일쯤 쓰고 나서 어떤 때는 이 극치감 장애가 온다던가 어라우절이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이 올게즘을 느끼지 못하는 극치감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제 친구처럼 산부인과에 가시거나 내과에 가셔서 혹시 당뇨병이 있나, 내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던가 다른 어떤 그 척추의 문제와 관계가 되나,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정신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그 성적인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아니면 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 성적인 것을 갖다 억압하는 그런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 향상시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같이 손잡고 인생을 걸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좋은 즐거운 경험을 하시는 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